지금 가장 핫하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들에 대해 알아보는 법률 인사 시간입니다. 변호사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어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법안의 내용은요. 코로나19가 도래하면서 우리 생활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언택트 시대로 이제 도래하였는데 이제 코로나도 점점 이제 종식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이제 팬데믹의 시대에서 이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시대인데요. 이런 경향이 또 의료계에도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한참 심각할 단계에는 이제 뭐 재택치료, 비대면 진료 행위도 많이 가능해졌는데 이제 시대가 좀 변화함에 따라서 과연 의료계에서 진료 행위도 과연 비대면을 계속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논의가 이루어져 있고 이와 관련된 입법안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법안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 행위를 허용할지에 대해서 이제 허용하자라는 법안이 김성원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비대면 진료 행위에 관한 입법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국회 의료 산업계가 첨예하게 갈등 중이라고 전해 들었어요.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예. 우선 그 갈등이나 어떤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현행 의료법 33조 1항에 보면은 의료인이 이제 진료 행위를 할 때는 의료기관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해서 진료 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다만 이제 예외적인 규정은 있습니다. 뭐 응급 환자라든가 뭐 환자가 요청을 한다든가 뭐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료기관 외에서도 진료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19가 도래하면서 이제 이런 의료법이나 이런 데 다른 규정들을 유권 해석하여서 이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다가 그래도 이제 논란이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안 되자 2020년 12월에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법령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행위를 허용하는 그런 규정을 신설하였는데요. 이 규정의 내용은 뭐냐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어떤 전염병 단계가 지금 심각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의료기관의 외부에서 환자를 뭐 진단하고 상담하고 처방할 수 있는 이런 법령을 신설하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곧 WHO에서도 코로나 종식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조만간 이제 정부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코로나 지금 심각 단계에서 그 밑에 이제 경계 단계나 뭐 더 이하의 단계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그 법적인 근거가 상실되게 되거든요. 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 뭐 이런 입법안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고 또 코로나 전과 후도 좀 미묘하게 달라져 있거든요. 그걸 좀 말씀드리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는 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의료 행위는 절대 안 된다. 네. 이런 게 주류의 목소리였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대면 의료 행위를 한번 이제 좀 몇 년 동안 시행해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의료계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이제 좀 의사가 주체가 되어서 비대면 의료 행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논의에 의사가 중심이 돼서 참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고요. 또 약사회의 입장도 있는데요. 네네. 약사회 입장은 또 의료계보다 좀 더 이제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또 그 대척점에 있는 산업계에서는 뭐 요즘엔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그런 산업도 많이 이제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의 일환으로서 초진부터 비대면 의료 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법안을 되게 환영하는 분위기고 또 산업계에서는 이런 목소리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비대면 의료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좀 입법도 포저티브 방식이 아니라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서 좀 더 비대면 의료 행위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그럼 네. 실제로 비대면 진료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통계를 소개해 드려 보면요. 보건복지부에서 비대면 의료가 시행되고 나서 한 3년치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2020년 2월 이후 그 3년간 비대면 의료 행위가 이루어진 의료기관은 2만 5천 개가 넘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의료 행위 대상이었던 환자들은 1,3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진료 건수도 3,600만 건이 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다른 통계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통계의 추이는 뭐냐면 비대면 진료행위 건수, 의료기관, 그 진료비 이런 통계들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그 외의 통계는 비대면 의료행위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목소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급병원 위주로 비대면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와는 좀 반대로 비대면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의료기관의 86%가 그 상급병원이 아닌 의원급 의원에서 그렇군요.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의료행위를 받은 진료행위를 받으신 환자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만 60세 이상이 거의 40%에 육박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비대면 진료행위가 제일 많이 이루어진 거는 이제 고혈압, 그다음에 급성 기관지염, 그다음에 합병증 당뇨 이런 순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현재 발의 중인 법안 내용 중에서 네.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는 법률 내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 법안은 그러니까 그 요번 달 4월 5일에 이제 보건복지부에 회부가 되었고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상시적인 비대면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잖아요. 종전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이제 한시적 규정만 있었을 뿐인데, 이걸 상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어떤 그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비대면 진료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대면 상태에서 환자의 정보가 오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업자, 정보 제공업자라고 하는데요. 이 정보 제공업자를 국가에서 관리하고 규율할 수 있는 이런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그런 그 정보 제공업자를 평가를 해서 그 사람들을 신고하게 하고, 평가를 해서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런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 행위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 법률에서 특별하게 재진 이상의 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지 않는 이상 초진부터 허용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입법안이 마련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입법안에서 재진, 그러니까 1회 이상 대면 진료했던 환자에 대해서 비대면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어떤 걸 규정하고 있냐면 이제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등 이제 불령해서 정하는 경우에만 재진 환자부터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아까 86% 이상이 이제 아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법안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대면 의료 행위에 할 수 있는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이 법안에서도 역시 대면 진료 행위를 원칙으로 규정을 못 박아 두고 비대면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진료를 제한하는 사유들, 비대면이 안 된다고 제한하는 사유도 담겨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대면 진료 행위를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사유도 있고요. 비대면 진료 행위를 하다가 이거는 비대면 진료 행위를 중단하고 대면 진료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또 입법안에 담았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해야 된다거나 환자가 본인이 아니라고 의심되는 경우, 그다음에 환자가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을 요구하는 경우, 그 외에 이제 불량으로 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 행위를 하다가 이런 경우에는 비대면 행위를 중단하고 대면 진료를 권고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은 대면 진료할 때랑 의사가 같은 수준의 책임을 갖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든 대면 진료든 책임 의료인이 책임지는 범위의 수준은 동일하고요. 다만 이제 비대면 진료 행위의 특성상 그 뭐 통신 장비의 오류 또는 뭐 이런 오류, 기술적인 오류거나 또 환자가 의료진한테 자기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경우, 그리고 환자가 뭐 의사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이런 경우는 면책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료계 반응 사실 가장 네.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의료계는 이제 제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는 그거예요. 이제 환자의 안전, 이거를 가장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료계에서는 이제 종전에는 코로나19 전에는 환자의 그 안전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기류가 주류적인 기류였는데, 이제는 여러 의료계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뭐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법령을 제정할 때 의료계가 중심이 돼서 어떤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입법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좀 많은 목소리, 찬성하는 목소리 중에 가장 많은 목소리는 좀 재진 위주의 환자로 이제 이런 걸 허용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의료계뿐만 아니라 이제 약사회에서는 많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비대면 진료를 가다 보면은 꼭 비대면 진료가 된다고 해서 뭐 그 약 처방받은 약을 또 원격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닌데, 이게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은 약도 이제 원격으로 배송시켜서 받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학계에서는 그 약품의 오배송 또는 관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된다,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또 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정치권 반응도 좀 짚어주세요. 네, 정치권에서는 이제 아까 그 국민의힘과 이제 정부 쪽에서는 그 지금 한시적으로 그 비대면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법적 권고가 사라지게 될 우려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럼 바로 불법이 되게 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당정이 협의를 해서 당분간은 비대면 진료 행위를 시범 사업으로 운영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법으로 당장 될 수 있는 우려는 막을 수가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이런 의료계 현실을 좀 고려를 해서 혼선이 없도록 충분히 대화를 하자, 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질 거라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환자의 안전, 이 이슈가 또 문제고요. 또 이거를 허용하자는 입장에서는 그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의 향상, 요거를 이제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노인이나 장애인 같이 좀 이동하기 어려운 분들, 또 진료 시간에 또 병원에 가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그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다 보면 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아까 정보 제공업자를 말씀드렸잖아요. 비대면 진료를 하다 보면은 그 환자의 민감한 의료 정보들이 온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또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관리 감독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고, 어떤 언택트 엔데믹의 시대는 좀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요거에 발맞추어서 좀 사회적인 합의를 얼른 도출해서 좀 입법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